가만히 보면 나만 상대에게 베풀고 있는 인간관계가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내가 밥 한 끼, 커피 한 잔씩 사주며 지냈어도 정말 사소한 일 하나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고향 친구니 후배니 하면서 10년 넘게 제가 사주기만 했던 인간들을 최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떠나서 밥 한 번 사달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뒤에서는 자기 친구, 가족들에게 그렇게 한없이 베푸는 사람이 유독 저에게만 얻어먹으려고 해왔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냈어도 정말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제는 인간관계를 더 넓히기보다는 하나씩 줄여나가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그 사람이 지갑을 어떻게 채우는지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의미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갑을 꺼내길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만 소중하고 남의 돈은 쉽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얻어먹을 때는 항상 비싼 것을 먹으려고 하고 어쩌다 자기가 한 번 사는 날이면 어떻게든 아끼려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반복되다 보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탈무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위에서 꼭 손절해야 하는 인간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관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관계인이 내 주변에 있지 않나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을 손절하라.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정말로 가난하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보통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즐기는 삶을 살면서 유독 당신을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한다. 남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다. 늘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은 받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이다.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우주가 있다고 했다.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독 자기만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남의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베푸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소고기를 얻어먹다가 돼지고기를 얻어먹으면 불평을 한다. 매사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왜 나에게 고작 이것밖에 해주지 않냐면서 역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더 큰 화를 겪지 않기 위해 당장 손절하라. 둘째,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 가까울수록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만만하게 보기 쉬운 세상이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손절하라.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다.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린다.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며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 주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충고까지 무시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안다.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굳이 내가 바꾸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이다. 셋째,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마라. 탈무드에서는 남을 욕하는 게 3명의 사람에게 좋지 않다고 말한다. 본인에게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좋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해롭다.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라. 내 앞에서 남을 흉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피해야 할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가장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주위를 감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런 에너지를 뿜는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끊어라.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라.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인간에게 입이 한 개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많이 하라는 의미다.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월해 보이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당장 끊어내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라.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항상 불만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 오히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딘가 계속 불편한 기분이 든다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관계를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마라.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인생은 혼자 있고 몰래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손절해라. 마지막, 나에게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을 손절하라. 모든 사람의 생각은 같을 수 없다. 가족 간의 생각도 다른 법이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관계의 가치를 얻는 법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나 정치적인 믿음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결국 충돌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탈무드에서 말하는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전파시켜야 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답을 정해두고 논쟁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건전한 토론이 되지 않으며 건강한 비판을 하면 역정을 내기 마련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얼굴을 붉히게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강요에 너무 귀 기울여 주지 말고 정 때문에 들어주는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모든 관계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잘 맞고 만나면 반가운 친구였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통분모가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달라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꼭 누군가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라고 해서 나쁜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되 또 쉽게 정리할 줄도 알아야 내가 편히 살 수 있다. 결국 우리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탈무드에는 인간관계와 윤리에 대한 지혜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혜는 수많은 것들 중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간관계 및 우리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을 아시나요? 남자는 86세고 여자는 무려 90세나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 거의 100년 가까이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이 넘어선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도 힘든 몸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밤마다 억지로 한 움큼의 종합영양제를 먹지 않으신가요? 또 6시 이후에는 금식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참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건강을 위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80세를 넘어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평균 수명이 늘고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남은 여생을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살지 못하거나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0세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80세의 벽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노부모를 둔 50대, 60대의 사람들의 필독서입니다. 최근에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 읽어보니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생각했던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싶은 큰 반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상식을 짚어주는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여러분을 위해 정리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80세의 벽을 넘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 말자. 80세를 넘긴 분들이 돌아가시고 부검을 해보면 누구나 몸 어딘가에 작게나마 암이 있다고 합니다. 또 생전에 치매를 앓지는 않았어도 뇌에서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80세가 넘으면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이미 상당 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았어도 언제 병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생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씨앗들이 언제 싹을 키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접어들면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으면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고 해도 후회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참을 줄도 알고 화도 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말인가요? 80세 이후 참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건강 생각해서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60대까지 통하는 말입니다. 물론 달고 짜거나 기름진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노후에는 장기 기능의 저하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입맛을 당기는 음식은 가리지 말고 마음껏 드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한다고 굶거나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을 때는 살이 좀 찐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채식이 좋다고 해서 매일 풀떼기만 드시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럼 술은 어떨까요? 술도 드시고 싶다면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너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녁에 반주 정도를 즐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너무 과음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어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상처가 아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또 80대에 접어들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 접어들어서는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내 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운동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체내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는데요. 80세 이후에는 가볍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 겸 외출을 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꼭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법칙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 나이가 되었다면 이것저것 가리는 것보다는 남은 삶을 여유 있게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80세를 넘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두 번째.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아니 건강검진을 받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문의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80이 넘은 노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80대를 목전에 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신체 기능이 여러모로 저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정상 수치란 평균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비정상 수치라는 것은 평균치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 평균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정상 수치는 남녀에 따라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태어난 체질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가 비정상이냐는 것은 60대 이전까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80이 넘어가면은 어느 것 하나 정상이기 쉽지 않습니다. 8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80이 넘으면 신체 활동이 더디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전이가 더디고 진행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통도 심하지 않다면 수술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노후를 위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별로 고려해야 하는 수치가 있는데 고령의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든 정상으로 맞춰야 하고 당장 수술대에 누워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정상 수치가 나왔다고 계속해서 재검사하거나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겠다고 과다 진료 및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잘 버텨준 신체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입니다. 세 번째, 효자 10명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 들어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 누군가가 생긴다면 재혼하는 것도 행복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왕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하지만 재산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는 부모라면 자녀들이 축복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동네에서 아무리 소문난 효자를 뒀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부모의 유산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축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구석에는 부모님의 돌봄을 기대하는 계산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70대까지는 재혼 이사가 있으면 자녀들이 찬성해서 재혼하는 경우가 있지만 80대가 되면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혼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다가 노쇠해져서 처음 보는 간병인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재혼을 반대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자식들은 소용없고 내 곁에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이 들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도록 함께한 배우자가 결국에는 나를 제일 잘하는 중마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만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외롭고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배우자고 근처에 살고 있어도 쉽게 얼굴도 안 보여주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급하게 보호자와 동행해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매번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도 눈치 보입니다. 자식들끼리 이번에는 형이 가라, 너가 가라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있을 때 큰 힘이 못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물려줄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억을 만드는데 쓰거나 부부의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당장 눈을 뜨지 못하면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기는 그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노후의 최고 자산은 결국 나의 추억입니다.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때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예전 그때 참 즐거웠다는 추억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자식들 잘 살라고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다 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80세를 넘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놓지 말고 계속하자. 80세를 넘어서면 사람이 급격하게 늙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제 80이나 됐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하고 멈추는 순간에 사람은 순식간에 늙고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노년 교통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8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도 분명히 있지만 20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로지 80대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죠. 언론에서는 큰일이라는 식으로 기사화를 하는 것이죠. 고령이 되면 노쇠하고 반사신경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들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 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들게 되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뇌 기능이 급격히 퇴화되고 인지기능 또한 저하되면서 치매의 진행이 급격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장거리 운전이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계속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외에도 내 몸이 허락하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히 계속하시길 권해드립니다. 80세가 넘었다고 집안에만 계시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나갈 일이 있다면 나가보시고 하던 일이 있다면 여유롭게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노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것저것 가리거나 쉬고 계시지만 마시고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것 다 드시면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행복을 높여주는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철학을 알려드리는 철학저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인격이 곧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 강진과 포항에서 무려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보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8년간의 유배 생활과 자식을 잃는 개인적인 많은 아픔 속에서도 5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책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오늘은 다산의 굴곡진 인생을 통한 삶의 통찰이 담긴 그의 깊이 있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상황 변화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먼저 사람을 사귀는데 나이를 묻지 마라. 나는 20살이나 어린 초이선사나 해장선사와 학문의 친구가 되었다. 배울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나 나이와 상관없이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실패에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은 법이다. 출세했을 때보다도 벼슬에서 멀어졌을 때 더욱 큰 발전이 있었다. 인생의 깨달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크게 배운다. 내가 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우하며 내가 주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상대가 원하는 물건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래 것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전전긍긍한다면 그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속에서 전전긍긍을 걷어내려면 내 사심을 버려라. 벌떡 일어나 후를 털고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지녀라. 그 누구도 내게 범접할 수 없는 늠름한 기상이 있어 지위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이면 남이 나를 감히 무시하지 못한다. 절대로 나에게 무례하게 굴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에 안절부절해서는 안 된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우쭐대서도 안 된다.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되 그렇다고 너무 믿지도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줄 필요는 없다. 나는 같은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던 동료들에게 유배되었다. 사람은 결국 상황에 맞게끔 변하는 법이다. 항상 그 어느 자리에서던 말을 조심해서 하라. 그저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 천하게 본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신의 몸을 망치는 비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아무리 맛난 음식도 입에 들어가자마자 더러운 물건이 된다. 먹다 뱉은 음식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이란 어차피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러워지고 뒷간에 가면 똑같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헛개비이다. 그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네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한다. 생각을 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맑게 하고, 둘째로 용모를 단정히 하라.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정해지지 않으면 더욱 단정히 하고, 셋째로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라. 말을 반드시 필요한 것만 말하되 말을 뱉은 다음 그것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싶어지면 더욱 잔말을 줄여라. 넷째로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여 애써야 한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품은 사람을 감동케 하는 법이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삐쩍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미천한 짐승들의 일이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니다. 또한 작은 일에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는다. 온순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또한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마라. 자고로 옛부터 말이 많은 태도를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없었다. 호랑이 입보다 사람의 입이 더 무섭다라는 말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한 말이다. 내뱉은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으니 후에 반드시 내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것이다. 항상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신이 남으로부터 신용을 얻어야 하며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통솔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 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고 어긋난 것을 멀리하고 미더움을 가까이 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재주가 있더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게 된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배움이다. 배움은 독서를 통해 쌓을 수 있다. 끊임없이 독서하라.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을 통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래로는 백성을 깊이 깨우치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리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든다. 그러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그렇게 배운 것을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윗사람의 총애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윗사람의 존경을 받아라. 윗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다면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윗사람 앞이라고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아랫사람의 잘못은 너그러이 용서하라.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보고도 마치 말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말라.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이다. 침묵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너를 대접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러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는데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다.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했고 부지런하고 민첩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섬겨주더라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끝내는 은혜를 배반하고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온 세상에서 두터운 의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이 벗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는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이다. 너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해라. 무릇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그 사람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약 옳지 못한 점을 발견한 때는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고 나도 이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조심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이르러서는 벗을 고르는 일이 바르지 못하여 화살 끝을 갈고 칼날을 겨누고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친히 사귀던 사람들이었기에 나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떠한 일에도 휘둘리지 마라. 그것이 곧 사람의 됨됨이니라. 오랜 시간 동안 독서와 사색에 빠져 계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